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이 CCD의 삼각훈련인 결국 문자학습만 해왔던 학습자 유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재분류를 할 겁니다. CCD의 문자학습 훈련, 즉 삼각훈련은 대부분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외국어 학습의 기본 틀이 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학습이 다 여기 안에서 어떻게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학습 자체를 이걸 벗어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질 못하고 이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눠 볼게요. 바로 첫 번째 유형, 소리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아주 쿨한 타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소리의 중요성을 알고 발음 공부라는 걸 좀 해보려고 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진짜 쿨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는 없는 외국어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컨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월 이라든지 영어로 따지자면은 F라든지 R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소리를 그냥 당당하게 한국어의 월 정도로만 해놓고 열심히 따라하는 사람. 콩글리시라는 게 이런 때 나오는 거예요. 월을 듣고 당당하게 월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한국인에게는 나름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내가 듣기로는 내 모국어에 이것처럼 들렸어요. 잠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콩글리시라는 거 왜 존재해요? 한국인 특유의 소리가 왜 나와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인 특유의 어떤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쳤을 때 중국 사람들도 중국인 특유의 소리가 있고, 영어권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한국말의 특유의 소리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나라의 특유의 소리가 과연 왜 나오는 걸까요? 영어로 예를 들면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권 사람들이 낸 소리,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소리겠죠? 내 교재에 들어간 mp3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는 드라마의 소리에서 절대로 한국인이 하고 있는 그 콩글리시 소리를 내주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한국적인 소리가 나오죠? 모국어의 영향이요? 그게 당연히 있죠. 모국어의 영향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모국어의 영향 때문에 한국인 특유의 소리가 나오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한 소리를 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문제예요. 모국어의 영향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정도로 한국인 특유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한국어 소리가 나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즉, 월 하고 월 하고 같은 거라고 퉁치는 거예요. 월 하고 월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줄인다기보다는 애초에 월 흉내내봐 라고 하면은 월로는 절대 안 할걸요. 로 가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음에도 줄이려는 학습 시간을 챙겨두지 않았던 것, 즉 A를 끌고 오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시작점은 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한국어의 월이요. 이 유형의 학습자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월을 흉내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국어의 월 이거 생각해내기 전에 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흉내를 먼저 냈을 거예요. 한국어의 소리, 한국어 개념, 한국어 뜻을 다 던져버리기만 하면은 사실상 누구보다 빠르게 소리 개념이 되게 잘 잡혀요. 엄청 쉽게요. 오히려 소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소리의 연결만 딱 끊으면은 굉장히 쉽게 소리 캐치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 유형의 사람들이 소리 학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의외로 이 월 같은 혀의 움직임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발음이나 소리 그런 건 애초부터 어려운 거야. 나한텐 불가능한 거야. 현지에 살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라고 처음부터 소리 영역을 본인의 학습 내용 중에 논외로 잡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혹은 성격이 지나치게 부끄럼쟁이셔서 좀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살짝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이런 유형이 좀 많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는 한국인이시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I am a student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깐 현지에 짧게 놀러가는 수준이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현지에 놀러가는 수준에서 해당 언어 안 해도 되죠?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근데 여행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언어를 학습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소리를 또 공부해야 돼요. 원음과 내 소리의 오차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청해가 안 되고 내 말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버리거든요. 회화 안 되고
듣기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 공부 리스트에 문법, 어휘에 또 추가해서 발음, 소리, 듣기라는 용어를 가진 무언가를 또 추가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나마 학습의 시간이 좀 오래되면 발음이 깔끔한 사람이나 또박또박 말해주는 사람인 건 들려요. 근데 소리가 조금이라도 뭉개지면 안 들려요. 근데 스크립트를 보면 또 분명히 내가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진행이 될수록 내가 단어를 더 많이 외울수록 문법을 더 많이 익힐수록 점점 소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만약 이 유형의 학습자가 소리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면 딴 방법도 있긴 있어요. 소리 이외의 요소들을 엄청나게 수준급으로 올려서 상대방의 이해의 소질을 높여주거나 혹은 본인 자신이 VIP급의 중요 인사가 돼서 내 입 밖에 내는 소리가 아니라 말의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물론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내 말을 상대가 이해한다는 거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들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전히 리스크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너무 당당하게 한국어 소리로 대체해버리는 유형. 자, 두 번째 유형 갈게요. 이 두 번째 유형도 문자 학습을 아주 오래 해보신 유형인데 그나마 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뭐 발음 기호를 외워보거나 발음 학습을 일단은 해본 유형이죠. 대신 귀로 찾아낸 게 아니라 문자로 찾아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의 소리와 모르고 있는 단어의 소리를 캐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유형의 학습자는 어떤 외국어 소리, 뭐 일종의 월 같은 소리를 듣고 입모양을 잘 듣고 이렇게 움직여서 스스로 찾아낸 소리를 기억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지식으로 월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요. 한국어의 월보다 혀를 좀 안쪽으로 당기고 혀의 끝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되고 혀를 말아가지고 어금니 안쪽에 붙여서 혀 끝을 열어놓고 조금 세게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걸 지식으로 익힌 거예요. 뭐 영어의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 철자가 떠오르는 거죠. F가 들어있으니까 윗니를 아랫입술에 붙여야 한다고 의식을 하는 사람. 그렇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소리를 의식적으로 내는 사람. 발음 좋다고 칭찬받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나 혼자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의 입 밖으로 소리를 내고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도 내 소리가 꽤 그럴듯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은 소리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소리라는 걸 도입해서 문자 학습을 엄청 열심히 강화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듣자마자 철자가 떠오르는 사람, 뭐 이 얘기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뜻이죠. 이 단어고 이 철자니까 이 소리를 내야 하는 거지라고 화살표 방향이 아예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역시 A는 없어요. 원음은 안 들어요. 이런 유형의 학생이 고민을 토로하면 일부 선생님은 연기하듯 한번 해봐 라는 말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드라마 쉐도잉 같은 거를 해보라고 이제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이분들이 연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쉬운 게 아니라 원음 소리를 듣지 않고 단어의 철자와 뜻을 이미 알아차린 뒤에 리딩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오히려 첫 번째 유형인 한국적인 발음을 하는 사람보다는 한참 늦게 방향을 틀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 두 번째 유형이요. 한국적인 발음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월! 이거를 월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 두 개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만 잘 유도를 해주면은 쉽게 본인의 버릇을 버릴 수 있어요. 이걸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소리가 다르니까요. 근데 두 번째 타입의 분들은 발음에 대한 학습을 꽤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원음과 내 소리의 갭 차이가 생각보다 안 커요. 제 기준상은 커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실제로 예전에 수업하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클래스 중에서 학생 한 명이 애니메이션도 좀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던 친구라서 이미 회화가 조금 되는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다가 이제 말문 조금 트인 친구들. 근데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뭔가 좀 미묘하게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학생의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음의 소리를 같이 녹음을 해서 모든 클래스 학생한테
찾아보라고 줬어요. 뭔가 다른 지점이 느껴지는지. 이거 되게 재밌었던 건데 아예 기초인 친구들, 즉 소리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친구들은 되게 쉽게 찾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여기 인토네이션이 이상합니다. 여기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 설명은 하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데 이 원음은 이런 느낌이 나요. 라든지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소리에 무언가 다름을 쉽게 느껴요. 근데 녹음을 했던 본인은요,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찾아내는 지점도 전혀 다른 곳을 짚어요. 이 친구들이 짚는 부분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발음이 어렵다고 세간에서 인식하는 지점을 짚어버려요. 영어로 따지자면은 R 같은 거를 제가 좀 덜 굴렸나요? 이런 식으로요. 설마 이렇게 기초적인 단어를 내가 이상하게 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 학습은 멋지게 발음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엔 들릴 거야. 이게 아니죠. 들리는 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의 방향은 인풋이 언제나 먼저, 아웃풋이 나중이에요. 특히 소리 쪽에서는요. 이 유형의 학생들은 본인 발음에 대한 논란이 자꾸 있어요. 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좀 묘하게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스스로가 느껴요. 그리고 자기가 되게 그쪽 발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발음 좋다는 얘기를 생각보다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 네 말. 나 너 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코멘트는 쉽게 들어요. 근데 너 발음 되게 좋아. 이런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발음을 잘한다는 칭찬이 외국어 학습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유형의 학생분들은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 발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 여기에 두드러진 결과물이 안 나타나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분명 쉬지 않고 계속했는데 왜 여전히 청해가 안 되지? 난 왜 여전히 회화가 힘들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반에 제가 지금 설명한 두 유형의 학생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번째 유형, 한국적인 발음을 하는 친구보다 두 번째 유형의 학생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별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첫 번째 유형의 학생이 오히려 더 빨리 궤도에 오른다는 걸 알아요. 첫 번째 유형의 학생은 소리의 갭이라는 개념만 주입을 해주면은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다가도 이 한 달만 지나면 본인의 그 월 같은 한국초 소리가 대부분 사라져버려요. 하나하나 카피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만 뼈대가 되게 잘 잡혀요. 그래서 반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드라마에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한국적인 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 문 앞에서 서성이고 발을 못 대가지고 걸음마부터 1대1로 잡아줘야 되는 일부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 되게 한국적인 소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에머 스튜던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놓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이 친구들을 교정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나서 그대로 진도만 계속 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 학습만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학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학생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이 친구들은 일단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소리 지적을 거의 하지 않아요. 저처럼 좀 까탈스러운 성격 아니면요. 얼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소리를 내다 보니까 디테일이 조금 무너지는 정도는 선생님 입장에서 외국인 입장이면 내가 그냥 알아들어 줘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리에 대해서 본인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면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학생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자꾸 방해가 되는데 그게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식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리기도 좀 애매해요. 자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일단 눈앞에 두고 이걸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든 풀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R 소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으로 나는 혓바닥의 모양을 이렇게 하라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1mm만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 정도면 비슷한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즉 마인드 자체가 여전히 원음의 소리를 듣고 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더 우선시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다가 두고 맨몸을 한번 부딪혀보라고 얘기를 해요. 혓바닥을 무너뜨리고 아예 생뚱맞은 소리를 한번 내보라고 해요. 첫 번째 학생과 동일 조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처음엔 되게 불안해하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한순간에 그 본인의 혓바닥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 지식을 잠깐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아까보다 소리가 더 괜찮아진
좋아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들린다고 생각했던 소리를 쉽게 내요. 모르겠다. 선생님이 하라니까 그냥 한다. 그냥 본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 순간에 선생님이 지금 그 소리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내가 이미 올 같은 소리를 막힘없이 내뱉을 수 있을 때 혓바닥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나중에 읽어보라고 쓱 가져다 보면 한번 쓱 보고 쉽게 버려요. 소리의 지식들은 과감히 버려도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낼 수 있어요. 이제 필요 없거든요. 본인이 발음 공부라고 생각했던 발음 기호 학습, 악센트 유형 학습, 좋은 방법, 유성음, 무성음의 연구 같은 것들, 발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을 접하면요. 처음엔 되게 신나요. 이론으로 익히고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따라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재밌어요. 내용 자체가. 순간적으로는 소리가 바뀌는 기분도 들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반년쯤 지나갔을 때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악센트 사전, 발음 기호가 없으면 소리를 내지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그걸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발음 기호를 찾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발음 기호, 악센트, 인토네이션을 배우면 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안 들리는 게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문자 강화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자연스러움이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소리 내려고 하니까 조금 딱딱하고 로봇 같은 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음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억양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네 하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을 찾지 못하니까요. 선생님 입장에선 이럴 때 연기를 좀 해봐. 자연스럽게 좀 해봐. 힘 좀 빼봐. 이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드라마 학습이나 쉐도잉을 추천을 할 수도 있어요. 자꾸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만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낸다는 아웃풋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친구들한테 부족한 건 인풋이에요. 귀요. 귀.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있었어요. 드라마 10분 정도의 대본을 1시간 안에 다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기도 하고 실력이 상당히 높은 친구예요. 능력 시험으로 따지면 이제 1급 정도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1급인가 2급인가. 그 토익으로 따지면 한 700에서 800 사이는 분명히 갖고 있는 실력을 가진 친구예요. 처음으로 소리 학습으로 변환을 해봤을 때 1시간 동안 단 한 문장을 겨우 했어요. 근데 아주 완벽하게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저는 전혀 개입 안 했어요. 악센트 발음 하나도 안 알려줬고 무슨 글자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얘처럼만 해봐. 어떤 느낌 들어? 그냥 얘처럼만 계속해봐. 이 얘기만 계속했어요. 1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마지막엔 소리를 스스로 찾아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가 맨 마지막에 이 친구가 정확하게 그 소리를 내서 맞아요. 그 소리예요. 라고 했는데도 학생은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인이 낸 소리를 문자화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이미 글씨도 쓸 수 있는 친구였으니까. 근데 자기가 되게 막 꽁시렁꽁시렁 되면서 나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막 이렇게 글씨를 적어요. 그리고 본인이 쓴 글씨를 보면서도 뭔지 모르겠대요. 왜냐면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쓴 거예요. 뭐야 하면서 계속 보니까 제가 그 글자를 뚫어져라 잘 보면서 아까 낸 소리 그냥 계속 내봐. 라고 했어요. 한 1분, 2분 정도를 읽다가 학생이 갑자기 눈이 크게 동그랗게 떠지면서 설마 이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는 문장인 건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장이었었어요. 길이는 조금 길긴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A, B, C, D 순서대로 문장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거죠. 소리를 듣고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소리를 내보라니까 나도 그냥 해본다 하고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이거 글자로 써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확인하는 이게 A, B, C, D의 순서예요. 이거 철자가 뭐지? 이거 발음 기호가 뭐지? 이거 무슨 뜻이지? 모든 문자 요소를 제거하고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면 돼요. 얘처럼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카피가 잘 되면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 귀가 이 소리랑 이 소리가 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이거 박수 칠 정도로 비슷해요. 라고 확 느껴지면 제대로 카피가 된 건데 이 정도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닐 수도 있어요. 내일이나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헤매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길을 조금만 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문제는 첫 시작점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사고를 바꿔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다음 달에 바로 시험을 쳐야 하는 급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언어를 익히고 싶다면은 한 번쯤 시작을 해보세요. A부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키라였습니다.